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애에 살고 연애에 죽는 60대 아저씨입니다. 물론 결혼도 했고 자식들도 이미 시집 장가 다 보냈고 말년을 평온하게 보내고 있긴 하지만 제게 있어서 연애는 생의 활력이며 살아갈 이유라는 것은 청춘 시절이나 제2의 청춘인 지금이나 늘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나 저의 화려했던 연애사는 어디 가서 제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몇 날 며칠 밤을 꼴딱 세우고도 모자랄 상황이지요. 그중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은 1979년에 제가 23살 대학 1학년이던 시절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건축과 학생이었고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춘기 시절부터 온갖 여자들과 방종하게 놀던 저는 재수, 삼수, 사수를 거쳐서 대학에 왔고 여전히 여자에 대한 기준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많은 여자들을 사방으로 마구 만나면서 하룻밤을 즐겼고 술집이나 디스코장 등에서 만난 여자들, 때론 동네에서 좀 논다 하는 여자들까지 그 수는 엄청났습니다. 더구나 많이 놀아본 탓에 여자들을 꼬드기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자 쪽도 다들 그런 쪽으로 아주 눈치가 빠른 부류들이었기에 말을 몇 마디만 꺼내도 금방 알아듣고는 저와의 은밀한 시간을 즐기러 어딘가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여자가 대충 파악이 되면 상대와 저는 그때부터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만나며 약간의 정신적 평온함도 더불어서 얻을지 아니면 더 이상 미련 없이 그날 분위기에 취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릴지를 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들만의 언어로 쓰고 있는 자만추, 그러니까 자고 나서 만남 추구를 저는 당시에 이미 성실히 실천하고 있었던 셈이었지요. 저는 무엇보다 남녀간의 만남에서는 상대와의 몸의 교신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고 있었고 그런 공통의 느낌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 잠자리를 가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몸이 통하고 나면 이후로는 상대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저와 비슷한지를 파악했고 그러고 나서부터 사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구나 사귄다고 하더라도 영역 구분은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두었고 그 대상과 함께할 미래를 미리 점친다거나 하는 미련한 짓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몸과 마음을 나누며 얼마간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항상 걸어놓은 상태로 서로에게 충실하며 결혼으로 생을 만들어갈 대상은 그런 구분과는 아주 다른 형태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게 가장 몸과 마음이 잘 맞았던 여자는 미대에 다니던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저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사랑에 개방적이어서 큰 부담 없이 청춘의 한 시절을 서로 위안하고 힘을 실어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하던 그녀는 이미 중학 시절부터 사랑을 즐기고 있었고 학교도 여러 번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최소한 대학은 가야 하지 않냐는 부모의 성화로 두어 달 급히 미술을 해서 미대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뭔지 모를 불만이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늘 헤매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랑 비슷하게 온갖 남자들과 만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완전 맞춤인 여자가 있다는 것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그녀와 급속히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지방에서 조그만 양조장을 하고 있어서 대충 큰 걱정 없이 먹고 살 정도는 되었고 아버지가 여러 번 재혼을 하면서 여자를 갈아치우는 바람에 그녀의 사춘기는 늘 불안하고 어지러웠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데려오는 여자들은 다들 젊은 여자들이어서 때로는 그녀의 언니나 오빠와 동갑이거나 심지어 몇 살 어린 경우도 있었고 더구나 또래를 딸로 대한다는 것이 새엄마들에게도 너무 낯설다 보니 신경전도 대단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이미 가정에서부터 스며든 탓에 그녀는 세상 누군가와도 잘 지내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딱 하나 있던 언니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아주 잘해서 나중에 검사가 되어 아버지의 어깨에 힘을 듬뿍 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니와 비교당하며 늘 천덕꾸러기로 지내던 그녀는 언니와는 애초에 갈 길이 다른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는 아버지의 핀잔이나 새엄마들의 못이나 애타는 눈으로 걱정하는 언니와 오빠의 눈길을 피하며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간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 만난 그녀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많은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수없이 흐른 지금의 그녀는 제법 단단한 지방 중소기업의 사모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많이 놀고 많이 방황했지만 부모가 정해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남편과의 사이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남편 역시도 그녀와 비슷하게 온갖 여자들 사이를 오가며 실컷 놀다가 자신의 부모가 하던 사업을 이어받으며 사회적 체면이란 것을 아주 열심히 인지하는 사람인 듯이 모양새를 갖추어 간 듯했습니다. 그런 한편 저는 건축기사로 그저 평범한 듯 살면서 온갖 여자들과 계속 난잡한 생활을 이어왔고 그저 적당히 놀 줄 알면서도 입이 무거운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적당히 구실을 대며 출장을 핑계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아내도 적당히 저의 눈을 피해서 즐기고 있는 결혼 생활에 충분히 만족해 왔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사랑해 죽고 산다느니 하는 말을 가장 혐오했기에 결혼으로 생의 행복을 찾으려는 생각은 애초에 없기도 했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에로스 단 하나의 형태뿐이라고 생각했고 아무리 거창하고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사랑에 대해 심오한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그 단단한 에로스적 사랑의 가치가 무너지는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더구나 제게 생에 힘을 준 것은 수많은 그녀들과의 광란의 파티였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막막한 미래의 불안감을 없애준 것도 야가 빠지고 1차원적인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그녀들과 격한 몸짓을 나누는 짧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젊었지만 불안했고 그저 멈추고 주저앉기에는 아직 생을 더 겪어야 한다고 그녀들을 껴안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없던 힘을 쥐어짜내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비슷한 여자들과의 무언의 교신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살아남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여자와 결혼해서 몇십 년째 해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대생 그녀도 저와 같은 심정으로 자신의 남편을 만났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가정을 깨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어디서건 힘을 얻고 살아갈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라면 굳이 뭔가를 캐물으려 하거나 집안을 휘어잡으며 기강을 잡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사춘기 내내 말썽만 부리며 살아왔고 남들은 한 번에 들어가는 대학을 사수까지 해서 들어갔기에 사회의 여타 부류들에 비해서 이미 출발선에서부터 많은 고통을 겪었고 저 같은 사람이 생을 그나마 흐트러짐 없이 살기 위해서는 막힌 우러를 어떻건 해소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질기게 사회의 법칙을 꿰뚫으며 안착한다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으며 이런 제 가치관을 남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도 않습니다.